안녕하세요. 존 버나데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현재까지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슈를 다 정리를 해서 왜 폭락을 하는지, 그리고 금과 은과 비교해서 어떤 이런 내재 가치가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왜 금과 은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더 선호되는지, 이런 이유를 차례대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혹시나 비트코인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얘기 듣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해주시고요. 아니면 이 실체 진실을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진짜 다 정리를 다 해서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공부시켜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유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고.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다시 상승 가능할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대폭락을 했는데, 그래서 그 이유 한번 그렇게 될까,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폭락이 왜 위험한지 그것도 한번 얘기해 드려야겠죠. 그래서 한번 쭉 봐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차트 한번 봐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이 지금 78,000달러까지 내려왔죠. 이제 초반까지 또 내려와서 계속 비트코인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1년에 21%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뭐 30% 이렇게 빠지면서 고점 대비 뭐 30% 이상이 빠져버리면서 이제는 이거 비트코인 시즌 종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5년 수익률이 134%라고 하면은요, 이게 SPY나 QQQ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굳이 비트코인이 매력이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냥 스파이나 QQQ만 사도 배당도 받고 오히려 안정적인 상승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국내 상장 뭐 나스닥 100, S&P 500, 뭐 타이거 나스닥 100, 타이거 S&P 500, 뭐 코덱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 투자를 하면은 세액 공제도 받고, 그래서 더 좋은데 굳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나, 그런 의문까지 요즘은 듭니다. 왜냐, 요즘 수익률이 안 좋기 때문에. 자, 이더리움도 똑같죠. 이더리움도 5년 77% 올랐습니다. 그 후 뭐 1년 수익률은 다 마이너스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뭐 장기 투자하면은 뭐 이렇게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지 않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이때 장기 투자 하셨어야죠.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비교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금 보세요. 그러니까 금이랑 은이랑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자, 금은요 지금 1개월에 11%, 3달에 21%, 그다음에 6달에 44%, 1년에 73%, 그다음에 5년에도 비트코인을 뛰어넘습니다. 161%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은도요, 지금 그냥 보여드릴게요. 6개월에 128% 올랐습니다. 그리고 1년에 170% 올랐고요. 5년에 19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5년까지 봤을 때 금과 은이 그냥 비트코인을 뛰어넘습니다, 수익률이. 이거 비교해보면 여러분들 답이 나오시죠? 여러분도 5년 이상 안 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10년 이상 비트코인 투자하셨으면 이미 이거 걱정 안 하시고 잘 보유하시고 그냥 쭉 가져가실 텐데, 지금 단기로 봤을 때 뭔가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과 은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지금 보면은 이런 단점 때문에 지금 이런 하락이 부각되는 거거든요. 내재 가치가 없다. 내재 가치 부재. 그다음에 순수 투기의 본질, 이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자, 보면 여기 보면 비트코인에는요, 진짜 저는 비트코인 하신다는 분들 대화를 나눠보면요, 진짜 한결같이 이런 얘기만 해요. 가격 상승 믿음만이 유일한 수요의 원천입니다. 무조건 간다. 비트코인 과거부터 올랐지 않냐? 물론 올랐죠. 그럼 무조건 가는 거 아니냐?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솔직히 그러면은 그거는 테마주 급등주도 똑같아요. 야, 지금 올랐잖아. 근데 이거 너무 과열인 것 같아, 조심해야 돼. 이거 좀 내재 가치가 이게 좀 너무 많이 올랐어, 이거 조심해야 돼 해도, 야 지금 과거부터 이렇게 올랐는데 앞으로도 오를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간단해요. 여기 나와있죠.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유일한 이유는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그래서 이는 금과 근본적으로 다르죠. 왜 다르냐? 금은요, 여러분들 중앙은행의 준비 자산이고요. 그다음에 보석, 산업용 수요도 있고, 그다음에 통화 저장 기능까지 있는 실질적인 수요의 원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 이런 거 많이 사잖아요. 그리고 금반지도 많이 하고 금목걸이도 많이 하고, 뭐 금은 여러 군데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치과에도 금을 쓰고, 그래서 수요가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 내가 1 비트코인 있으면 뭐 뭘로 보여줄 거예요? 뭐 들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뭐
전자식으로 있다는데 물론 가치가 있죠. 가치가 있는 건 맞는데 실생활에 이게 보여줄 수가 있냐 이거죠. 뭐 계좌 보여주면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금이 여기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요의 원천이 금보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채산성이 있는 현금 흐름을 생성하지도 않잖아요. 금도 뭐 똑같지만 그래도 준비 자산이랑 보석이랑 산업용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비트코인이나 금도 똑같고 물리적인 용도가 없다는 게 이게 가장 크죠. 비트코인은 진짜 물리적인 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려면 결국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전적으로 더 큰 바보 이론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바보가 더 높은 가격에서 사줘야 오르는 구조잖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여러분 맞잖아요. 뭐 비트코인이 뭐 돈을 벌어줘요? 테슬라처럼 뭐 모델 Y나 뭐 전기차를 팔아서 돈을 벌어줘요? 아니면 자율주행을 만들어요? 로봇을 만들어요? 없잖아요. 그냥 더 이거에 가치를 두고 뭐 블록체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가치를 두고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줘야 올라가는 구조죠. 그러니까 순전히 제가 봤을 때는 경제학적 의미로 봤을 때는요. 순전히 투기적인 버블이고 신앙에 가까운 심리적 현상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많이 연구해 보시면요. 진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투기에 대해서 버블에 대해서요. 그래서 금과 화폐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웃기는 소리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이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디지털 금이다. 근데 이는 개념적 오류입니다. 왜냐 금은요 머니 돈이지만 화폐는 돈을 뒷받침하는 청구권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랑 화폐랑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그냥 이렇게 달러 휴지라고 보면 돼요. 휴지 조각의 명목 화폐이고 그다음에 이 거래 수단으로 쓰이는 거다. 근데 머니는 여러분들의 구매력,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가치를 유지해 주는 게 머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걸 개념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피아트 커런시 있잖아요. 명목 화폐 있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정부에서 이거 거래를 할 수 있고 돈 내고 거래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원화도 있죠. 원화도 있는데 정부에서 이거는 세금도 징수할 수가 있잖아요. 부가세든 무슨 세든 이런 거 소득세든 이런 걸 징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라도 그래도 사용 용도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어느 쪽도 아니죠. 뭐 머니의 개념도 아니고 화폐의 개념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다. 세금 징수도 안 되고 그다음에 명목 화폐처럼 광범위하게 이렇게 뭐라고 하지 여러분들이 물물수단으로 뭐 솔직히 지금 파리바게트 가서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결제가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뭐 마트 가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한다고 하면 솔직히 이상한 소리 듣죠.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잖아요. 물론 가치가 없다는 거 아니고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이 화폐의 기능으로 하기에는 비트코인이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가치가 없다는 거 아닌데 이런 실질적인 수요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디지털 금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보자고 하면요. 뭐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 조사할 때는 82,000달러였어요. 그래서 지금 최고점 대비 1년 대비 21% 떨어졌고요. 최고점이 126,000달러였는데 35% 대략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78,000달러면 거의 40% 하락을 한 거네요.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아마 이것도 이 공포 탐욕 지수도 아마 극도의 공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극도의 공포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정체되어 있다. 이는 시장이 새로운 구매 수요를 찾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25년의 상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대감과 기관 투자자의 이 진입으로 인한 것이지만 이제는 그 수요는 이미 충족되어서 더 사줄 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제가 또 여러분들 맨날 버블 낀 주식들 제가 하이먼 미스키 모델 얘기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드리잖아요. 하이먼 미스키 모델이 뭐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급등을 했다 이렇게 내려오는 차트 있잖아요.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들은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어떤 주식이든 미리 투자를 하는 거죠. 이 자맹기 때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제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이제 유튜버나 아니면은 뭐 뉴스나 이런 걸로 환상을 심어주고 막 뉴스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서 새로운 논리까지 탄생을 시키잖아요. 지금 뭐 그 단계
단계에 넘어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서 부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상이 되고, 다시 또 내려가면서 공포랑 이제 포기, 좌절까지 합니다. 근데 아직 여기 공포랑 포기 단계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와야 됩니다. 좌절 단계까지 와야 되거든요. 아직은 안 온 것 같다. 이미 제가 봤을 때 3, 4단계 있잖아요. 행복이랑 수익 실현. 고래들이 좀 팔고 떠났다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수익 실현하고 아마도 이 초기 고래들은 떠나지 않았을까. 이제는 공황, 패닉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비트코인이 종교화 됐잖아요. 신앙으로 전환된 투기의 열풍으로 지금 계속 퍼지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정점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신호는 여러분들 칵테일 이론도 있겠지만 그 담론의 종교화이죠. 그래서 유튜브,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이런 데서 뭐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미국이 유동성을 풀면 올라간다. 그래서 기계적 인과관계 신앙으로 계속 이거를 밀고 있고, 그 다음에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할 것이다. 그래서 중앙은행 구제 신앙까지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새로운 금이다. 제도적 수용 신앙도 있고, 그 다음에 1000만 달러 간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기하급수적 진짜 상승 신앙까지 있어서, 이러한 진술들은 경제적 논거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 신앙이죠. 솔직히 말하면 무조건 간다. 반박하지 마라. 너 공부해야 된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사가 나빠도 할인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앞으로 또 갈 거야. 언젠간 또 오를 거니까 지금 사. 물론 과거에 다 맞았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라면은 굳이 금이 있는데, 지금 5년 수익률도 금과 은이 더 좋은데 굳이 위험한 비트코인에 들어간다? 그거 알아서 잘 해보세요. 여러분들 알아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매 투자자들이 완전 진입을 했죠. 그러니까 개미들이 다 들어와서 이제 더 멍청한 애한테 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트코인 가격이 정체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 초보 투자자들까지 모두 진입했다. 제가 보면은요, 또 막 투자 경력도 1, 2년도 안 된 사람들이, 5년 이상도 안 된 사람들이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내러티브를 피면서 이거 뭐 장기 투자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야, 이게 말이 되냐? 얘네들 초보일 텐데. 그래서 미니스키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남아있냐가 중요한 건데요. 여기 있죠. 지금 보면 처음에 현명한 고래들이 들어와서 산 다음에 그 다음에 기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들어오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미 개인이 많이 들어왔다. 기관은 다 이제 들어왔고, 현명한 투자자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개인까지 이제 거의 분양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청산기가 오겠죠. 그래서 개인들이 이미 다 샀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대중 미디어가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유튜버들 있잖아요. 유튜버들이 돈 버는 법 이런 거를 만들어서 비트코인 사세요 하니까 마침내 택시 기사, 미용사, 그다음에 쉬었음 청년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막 올라간다 막 이렇게 가지야 막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지금 26년 2월 현재까지 비트코인 유튜브 채널은 수백 개이고, 여기에 따르는 구독자도 수백만 명이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같은 내러티브를 반복을 하고, 올라간다, 믿어라, 올라간다, 지금 떨어지면 무조건 사세요, 올라가니까요, 지금 사시면 후회 안 합니다, 나중에 못 사서 후회하지 마세요, 맨날 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초과 수요의 신호이며 신규 수요가 더 이상 없다는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줄 놈은 다 샀다. 그래서 피크가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이 구조예요. 이 구매자들이 얼마나 있냐, 더 사줄 멍청한 애들이 얼마나 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거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저도 비트코인 공부할 때 이거 진짜 거의 뭐 귀에 닳도록 들었거든요. 뭐냐면요, 익명성과 탈중앙화 이거 있죠. 그런데 무너진 초심, 그러니까 비트코인 초기 약속은 완전히 이제 무너졌습니다. 왜냐? 초기 약속이 뭐였냐? 2009년 사토시 나카토모, 여기가 이 백서에서 명확하게 얘기했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없이 전자적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피어투피어 전자화폐 시스템이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26년 이 약속들은 하나도 실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익명성과 이 탈중앙화를 처음에 나왔을 때, 비트코인 나왔을 때 그거 많이 주장했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뭐 상실됐잖아요. 왜냐? 정부 통제 회피 약속이었는데 이제는 강화된 규제로 들어가서 이걸 더 좋아해요. 저 이거 보면서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 생각했거든요. 원래 예전에는 정부의 탈중앙화하고 익명성이 있어서 비트코인이 이제는 탈달러화의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로 불렸는데, 지금은 뭐 정부의 통제에 들어간다고 해서 막 비트코인 코인쟁이들이 막 좋아하길래 저는 이거 우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약속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자유로운 통화로 진정한 자유를 가져올 것, 이거였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 봅시다. 이거였잖아요. 이거였는데 왜 지금 26년 현실을 보면요, SEC, CFTC, 그 다음에 미국 재무부가 엄격한 규제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거래소는 KYC 고객 확인과 그다음에 AML 그러니까 자금 세탁 방지 준수 의무를 지켜야 하고 그다음에 모든 비트코인 주소는 추적 및 정부 감시 체계의 구축 해야 된다.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랑 그다음에 클래어리티 여기 지금 액트 이거를 규제의 틀로 만들면서 아예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통제하기 위해 규제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불법 자금으로 이동을 원하는 범죄자들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익명성 때문에 가격을 치르겠지만 합법적인 사용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익명성은 솔직히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이 불법 사용 프리미엄이 상실됐다. 불법 사용이라고 조금 그렇고요. 탈중앙화 프리미엄이 상실됐죠. 자유로운 통화였는데 그 자유가 없어졌어요. 근데 비트코인쟁이들은 이게 들어갔다고 좋아해요. 왜냐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걸 이유로 올라간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갔으니까 이게 좋은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뭐 지니어스 액트랑 클래어티 액트 뭐 이거 했더니 루미스법 하시던 분도 요즘 잠잠하죠. 정기 은퇴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런 거 봤을 때 이미 끝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익명성의 약속도 완전 없어졌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투명성으로 바뀌었죠. 초기 약속, 익명의 거래로 프라이버시 보호 및 규제 회피. 근데 26년 현실을 보면요. 비트코인은 의사 익명일 뿐 진정한 익명이 아니고요. 다 뺏길 수도 있죠. 누가 거래했는지 요즘은 비트코인 다 알고 그다음에 블록체인은 영구적 기록으로 과거 거래가 영구 추적된다. 이게 뭐 차라리 금이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금이 이게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금 갖고 있으면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전자식으로 추적도 못하고 이게 들고 있으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부는 거래소와 협력하여 모든 비트코인 주소를 추적할 수 있죠.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니까 지금 중앙은행들이 실물 금을 모으지 비트코인을 모으지 않습니다. 왜냐 뺏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는 블록체인 포렌식 기술도 발달해서 이제 점점 그다음에 뭐 이제는 뭐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 뭐 맨날 비트코인을 겁주는 게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풀어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오면서 겁을 주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지불 수단 약속도 이제는 포화된 느린 네트워크다. 이거 뭐 결제도 느리잖아요. 비트코인 하려고 하면요 초당 7개 처리가 되는데 너무 느리고 그다음에 수수료도 높고 거래 확인에 뭐 10분 이상 수요되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더리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더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어느 정도 사용 가치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뭐 그것도 뭐 투자해서 이제 이윤 가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그건 잘 모르겠지만 비트코인보다는 오히려 사용 가치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용 가치도 없고 디지털 금에 대한 의미도 없어서 그리고 익명화와 탈중앙화 의미도 없어져서 과연 여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나? 더 사줄 놈도 없고 그래서 저는 진짜 의문이다.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글로벌 준비통화 약속에서 이제는 중앙은행이 거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초기 약속으로는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글로벌 준비통화다. 이것도 예전에 내러티브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소문이 많이 있었는데 현실은 어떻게 되냐. 어떤 중앙은행도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25년 법적화폐 지위를 취소하고 IMF 대출 조건을 부과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아니라 미국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금 아이디어는 몰수 자산에만 한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 보유를 거부를 하고 가격 급락 시 매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실험도 실패를 했고요. IMF는 지금 비트코인 보유를 취소하도록 강제했으며 정부는 가장 인기 없는 정책이 되었다. 정부의 가장 인기 없는 정책이야. 그래서 비트코인은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중요한 지식은 뭐냐? 결국 준비자산이 아니다. 중앙은행이 모으는 준비자산은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입니다. 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금을 모으지 비트코인을 모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규제와 정치적 지원도 이제는 비트코인이 필요한 이유였는데 지금 월스트리트가 수용을 하면서 규제를 요청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현재 상대적으로 합법화되는 역설이 있는데 비트코인 산업 자체가 규제를 요청을 했죠. 이걸 왜일까?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뭐 제도권에 들어가면요 규제가 이제 비트코인 옹호자들은 규제가
약이 아니라 승인으로 이 제도권으로 이렇게 도입이 돼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규제는 정부가 비트코인을 인정한다는 신호로 여겨지게 되었고요. 실제로 규제가 비트코인 초기 약속, 이 정부 통제 회피 초기 약속을 정반대로 실현하고 있지만 산업은 이를 긍정적으로 스핀을 했죠. 그래서 가격도 이것 때문에 오르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들도 여기에 지원을 했거든요. 트럼프나 이런 많은 정치인들이 지원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초기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이 로비가 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큰 이득을 본 사람들이 정치인들에게 기부하고 영향을 미쳤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의 개인적 포트폴리오 이익, 그래서 정치인들 자신이 비트코인에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표를 획득하기 위해서, 왜냐 비트코인 사람들이 비트코인 좋게 해준다고 하면요 당연히 표를 많이 해주고 기부도 많이 해주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을 뭐 양쪽 정당이 다 좋아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좋은 이유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왜 위험하냐면 요즘 들어서 더 위험해진 이유가 있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이 마이클 세일러 회장 있잖아요. 이 사람 사장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보면은요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에 이 레버리지를 걸어서 계속 투자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비트코인을 버블로 만드는 저는 장본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보유량도 뭐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총 매입 비용도 뭐 이렇게 많은데 중요한 건 평단가가 75,979달러라고 합니다. 여기 이하로 이제 떨어지면요 부채가 늘어나고 이제 청산 당할 수가 있거든요. 청산 당하면 이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도의 레버리지 전략으로 스트래티지가 계속 비트코인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고요. 그냥 비트코인만 계속 모으는 회사예요. 그래서 계속 우선주랑 전환사채,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그걸로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그걸 또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그다음에 또 비트코인이 오르면 그 이 프리미엄으로 또 이제 주식 발행하고 또 비트코인 또 모으고 또 오르면 또 모으고, 이게 올라가면은 계속 좋아요. 이 전세 갭 투자도 똑같잖아요. 올라가면 좋은데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되죠. 다다다다다다 파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부채 상환을 해야 되는 이런 금액도 있고요. 지금 보면 손익 분기점이 74,000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74,000 이하로 떨어지면은요 아마도 스트래티지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CEO도 킬 스위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코인이 지금 유동성 압박 때문에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하면요 과거 지금 세일러가 수년간 절대 팔지 않겠다는 주장과 정반대되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내부적으로 강제 청산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뜻이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특정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는 대출자들이 이제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이제 차입금 상환 이거를 마진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이거 압박 때문에 아마 청산 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을 통해서 주식과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가거든요. 주식이 지금 비트코인 이 순자산가보다 프리미엄에 거래될 때 이익을 보고요. 그다음에 주식 발행이 기존 주주를 희석시키고, 그다음에 우선주 배당금은 이 비트코인 수익이 아닌 자본시장 자금으로 충당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림판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금융공학적으로 이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냐 만약에 시나리오적으로 비트코인이 30% 이상 하락을 한다고 하면요 여기 나와있죠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쳐봐요 지금 가격에서. 그러면 가치도 이렇게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순자산 가치도 43%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이 77%까지 상승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러면 진짜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뭐 보면 원래는 뭐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죠.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 우선주 배당 지급이 불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주식 가격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하면 신규 주식 발행이 이제는 이 발행으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고, 그러면은 비트코인 매각을 강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배당금과 부채이자 지급을 위해서 비트코인 매각이 필수고, 그러면 이제 매각하기 시작하면은요 계속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이 고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이제 비트코인을 팔아도 가격이 더 떨어져서 부채 상환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지급불능 선언하면서 아예 파산을 해버리면서 아예 망해버릴 수가 있죠. 이제 돈을 못 돌려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진짜 아예 진짜 나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 10% 하락할 때는 우려 신호가 나오고, 20% 만약 하락한다고 하면 강제 청산이 위험이 되고, 30% 하락 시에는 배당
배당금 압박, 그다음에 40% 하락되면 스트래티지가 강제 파산까지 사실상 당할 수가 있다. 이거를 보여주면서 비트코인 투자가 이렇게 위험하다. 그래서 제2의 FTX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가 망한다고 하면요, 시장이 진짜 강력한 이런 디레버리징 위험을 안기면서 더욱더 이렇게 좀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스트래티지 뭐 이것도 뭐 2배, 3배 레버리지도 지른 사람들도 있는데, 제발 그런데 제발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합니다. 비트코인도 위험한데 스트래티지는 더 위험한 회사이기 때문에 제발 좀 여러분들 자중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톱니의 비트마인도 똑같아요. 거의 뭐 비슷한 구조입니다. 자기 동력이라고 하죠. 아까처럼 이렇게 막 돌리는 구조 있잖아요. 여기 이더리움을 지금 350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시가로는 뭐 127억 달러인데 여기 나와 있죠. 전략이 뭐냐?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한 다음에 이더리움 매수, 그다음에 자산가치 증가, 더 높은 주가로 주식을 발행해서 또 이더리움 매수, 또 이대로 그냥 계속 돌고 도는 구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가격이 하락 시에는 동시 급락이 되면서 그다음에 주주 가치가, 그러니까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또 얘네들도 팔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톱니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비트마인이 지금 스트래티지랑 거의 뭐 구조가 유사해요. 물론 비트마인은 채굴도 약간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자기 동력 구조가 더 강하고, 그다음에 이걸로 주가를 펌핑하는 데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더리움과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걸 펌핑하는 데 쓰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면 얘네들은 못 버틴다.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해도 제 이름처럼 뭐 존버할 수 있으면은 존버하면 되는데요, 비트마인이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가격이 떨어지면요 존버가 안 된다. 그러니까 물리면 존버가 안 되고 물타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게 이 비트코인 투자 회사만 봐도, 이더리움 투자 회사만 봐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이 금과 은이랑은 다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과 은이 낫다, 금과 은이 몇 배 훨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훨씬 낫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 안전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보셨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겼을 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위기가 생겼을 때 금이랑 은은 가치를 유지하고 올랐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떨어지는 걸 몇 번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미 깨달으셔야 될 텐데 이미 다 파악하셨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25년 성과만 봐도 금과 은은 지금 많이 올랐는데, 그다음에 지금 보면 비트코인은 오히려 연중 약세이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기능을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과 은이 상승한 이유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언론에서 제대로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이 이유가 큽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 뭐 중동, 중국 갈등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매입, 특히나 중국과 러시아의 대규모 매입, 그다음에 달러 약세, 국제 통화로서 지배력 약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달러와 미국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거 이유도 제가 다음에 정리해서 해드릴게요. 왜 지금 금과 은이 올라가는지, 그 진짜 이유는 언론에서 잘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미국의 달러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금과 은이 저렇게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재의 가치와 안전자산 기능에서도 지금 뭐 금과 은은 비트코인을 훨씬 뛰어넘죠. 금이랑 비교해봐도 금은 치과랑 전자랑 우주항공의 산업적 수요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뭐 그런 거 아예 없죠. 그다음에 안전자산 기능도 뭐 비트코인 안 되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도 중앙은행이 지금 금은 세계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없고요. 그다음에 공급 제약도 이 연간 채굴량이 제한되고 있는데 여기는 비트코인은 솔직히 무한 생산이 가능하죠.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비트코인이 210만 개로 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막 투자하는 애들 보면 0.000000001 비트코인 하면서 내가 돈을 많이 모아서 1 비트코인 모으는 게 목표야,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게 나눠지냐고. 이 희소성이 있으면은 그냥 1 비트코인씩만 거래가 돼야지 1억 넘는 금액에 왜 이렇게 나눠지냐고요. 그러니까 무한으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희소성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210만 개로 고정을 해놨지만 결국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은 희소성이 없는 겁니다. 근데 금은요, 물리적인 이런 금 보유량이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유지가 되죠. 근데 비트코인은 210만 개를 어디에 이렇게 골드바처럼 만들어놔서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없다. 전자로만 이렇게 했는데 컴퓨터로 이렇게 나누면 무한적으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없다니까. 이거를 깨우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역사도 지금 뭐 이거는 몇천 년이 지나면서도 금은 계속 그 가치가 유지되고 증명이 되었죠. 근데 비트코인은 뭐 20년도 안 된 짧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얘기를 계속 누차례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달러 약세와 금과 은의 장기 상승을 봤을 때 금의 상승으로 주도하는 핵심 요인은 뭐냐? 달러 약세, 그다음에 글로벌 유동성 확대,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중앙은행의 매입 이걸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거를 비트코인은 이 지금 이런 호재를 받지 못하고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적 완화.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양적 완화를 엄청 주장하잖아요. 양적 완화하면은요, 통화량 공급이 늘어서 유동성이 증가해서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실은 달랐죠. 이 고정금리, 연준의 QE를 해도 기준금리가 높으면 비트코인은 오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달러 강세 가능성 때문에 QE 재정 우려가 우려를 심화시키면요, 달러는 오를 수 있고, 그다음에 금 플러스 비트코인 약세는 25년, 26년 패턴이 이를 증명했다. 금 상승, 비트코인 약세. 그래서 어찌 됐든 비트코인은 안 올랐기 때문에 결국에 이 레러티브가 안 통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과 은은 계속 올랐죠.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 때는 금이 오르고요. 그다음에 채권 약세에도 금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여기에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이 이제는 어려워졌다, 달러가 약해져도 비트코인은 이제는 오르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이미 종교화되어 있고 수십만 개의 유튜버 채널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미 종교화되어 있고, 뭐 10년 보유하면 부자가 된다, 2050년까지 기다려라,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이렇게 옹호론자들이 여러분들 계속 세뇌시키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더 사줄 사람이 있을까, 저는 좀 의심이 되거든요. 이미 이제는 추가 매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앙은행이 과연 비트코인을 비축할까요? 저는 금을 더 비축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저는 비트코인은 이제 신앙만 남고 순수 투기적인 자금만 남아버려서 더 올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이 저는 더 낫다고 보는데요. 뭐 저랑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비트코인 앞으로 이제 저는 뭐 상승할까 생각해봤는데 상승은 힘들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뭐 부드러운 소프트 랜딩이냐 아니면은 경착륙이냐, 이거를 좀 여러분들 시나리오를 그려봐야 되는데요.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면요, 비트코인이 이제 점진적으로 4만에서 5만 달러로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 걸쳐 관련성을 잃어버리면서 틈새 투자자들만 남게 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확률은 좀 낮다. 그래서 이미 종교화되었으므로 확률은 좀 낮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급격한 붕괴인데요. 앞서 말한 이 스트레티지나 아니면 비트마인 이런 데가 재정 압박 때문에, 이런 회사들 많잖아요. 이 비트코인 매각을 시작하면서 레버리지가 연쇄적으로 청산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자본들이 이제 금과 은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조금 가능성이 높다. 여기 단계별로 나와 있죠. 경제가 악화되거나 이렇게 되면서 금리 인상 우려가 발생을 하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는 15에서 20%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나 비트마인이 이게 주가를 또 하락할 거란 말이죠. 25%, 35% 주가가 또 하락하게 되면 대출 기관이 이제는 추가 담보 요구하고 차입금 상환 압박을 할 겁니다. 그러면 5단계에서 지금 강제 청산과 비트코인 대량 매도 신호가 발생할 것이고요. 6단계에서 이제는 시장에 대량 공급, 그러니까 대량으로 매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또 이제 30에서 40%로 빠질 겁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들도 연쇄적으로 이제 청산이 되고 공포가 심화되면서 개인 투자자들까지 이제는 좌절하고 패닉셀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뭐 유동성이 고갈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50% 이상 하락을 하겠죠. 이 단계로 가서 하이먼 미스키 모델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 좌절, 여기에서 정상화 단계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이 공포와 포기가 아직 안 왔거든요. 이 단계가 오고 이제 좌절 단계에 오고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단계에선 또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단계가 아직 안 와서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 붕괴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 붕괴되면서 그 자본들은 어디로 갈까? 제가 봤을 때는 금과 은이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늘어나면서 경제 불안이 심화되면 금 수요가 증가되고요. 그다음에 명목금리 하락,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금은 더 이제 매력적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통화 공급이 증가되면 달러 약세가 심화되고 또 금이 오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빅테크 버블 조정이 있으면요, 비트코인도 함께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 자금들도 이제 금과 은으로 오지 않을까. 그리고 금과 은이 요즘 비트코인처럼 수익률도 좋고 변동성도 높아져서 충분히 이제는 투자 매력도와 투자 재미가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투기 세력들도 금과 은으로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과 은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잡아먹는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가하자면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 없는
순수 투기 자산이고 하이먼 미스키 모델에 지금 보면 현재 초기에서 거의 뭐 소매 투자 진입까지 와버렸다. 이 정교화가 됐고 그다음에 기관 수요는 이미 충족되어 있고요. 개인들도 거의 다 많이 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분양을 다 했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도미노처럼 내려갈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초기 약속, 정부 통제 불가, 그다음에 탈중앙화죠. 그다음에 익명성, 그다음에 지불 수단 이런 게 거의 뭐 가치가 무너졌고 이제 비트코인은 순전히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가 아니라 거의 뭐 도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금과 은은 진정한 안전 자산으로서 실질 수요와 제도적 지지를 가지고 있으며 비트코인 붕괴 시에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과 은 뭐 ETF로도 모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실물을 모을 수 있을 때 골드바나 여러분들 실버바 한 번씩 모아 보세요. 근데 실버바가 진짜 요즘은 실버바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뭐 은 가격이 폭락을 했대, 금 가격이 폭락을 했대 하는데 실버바 구하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고요. 골드바도 진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제 거 이 영상 왼쪽 하단에 제품 보기란이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시면은요 옆에 이렇게 링크가 떠요. 그래서 골드바랑 실버바 있는데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구경하시고요. 뭐 사실 분들은 한 번씩 고려해 보시고 아니면 여기로 들어가셔서 쿠팡 링크거든요. 다른 거 사주셔도 뭐 라면이나 생필품이나 뭐 옷이나 뭐 이런 거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가격이 뭐 비싸지 않습니다. 그냥 쿠팡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랑 링크 타고 들어가는 거랑 가격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오늘 지금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제가 총 정리해 드렸거든요. 뭐 시간이 좀 길지만 요즘 이슈랑 그다음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왜 못 가는지 그걸 왜 금과 은이 대체를 하는지 이런 거 다 예를 들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몇 번씩 한 번씩 들어보시고요.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